발레파킹 압구정 매신의 게임 1막 밑바닥에서 압구정으로. 나는 얼마 전 출소를 하였다. 당근으로 소액 사기를 치다가 기소유예, 집행유예, 결국 학교까지 들어갔다 나오길 수십 번. 내 나이는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서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용직 노가다나 중고거래 사기뿐이었다.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팔겠다고 돈만 받고 튀는 일, 명품 가방을 보내겠다며 택배비만 받아 챙기는 일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감옥은 내 집처럼 익숙해졌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수감생활 중 나는 민식이라는 형을 만났다. 민식 형은 다른 죄수들과는 뭔가 달랐다. 옷차림새부터 말투까지 돈 냄새가 났다. 야, 너 출소하면 뭐 할 거야? 민식이 형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또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또 잡혀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었다. 임마,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같이 해봐. 나 압구정에서 발레 파킹한다. 발레 파킹이요? 그래, 여기선 차만 대신 주차해도 돈 된다. 1분에 4,000원이다. 니네 동네 노가다랑은 차원이 달라. 민식 형의 말에 내 눈이 번쩍 뜨였다. 1분에 4,000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24만 원이었다. 내가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해도 받기 힘든 돈을 1시간에 벌 수 있다는 뜻이었다. 형, 진짜요? 그런 돈이 돼요? 야, 압구정이 어디야? 강남이 어디야? 거기 사는 놈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차 한 대가 몇 척이야? 그런 차를 길가에 세워놓을 수 있겠어? 민식 형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다. 압구정, 청담동 같은 곳에서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싼 차들이 넘쳐난다.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차를 맡아주는 발레파킹 서비스는 필수였다. 출소하면 연락해. 제대로 돈 벌어보자.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민식 형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 민식 형은 약속대로 나를 압구정으로 불러냈다. 압구정역 3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 나는 압도당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같은 억 단위 차들이 길거리에 질비했다. 내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야, 여기가 바로 돈이 굴러다니는 곳이다. 민식 형이 나를 데려간 곳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다. 발렛 직원 한 명이 손님의 람보르기니 키를 받아들고는 능숙하게 차를 몰고 갔다. 저 한 번에 4,000원이야. 하루에 저런 일을 몇백 번 하는 거지. 민식 형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민식 형 밑에서 발레파킹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손님이 차를 맡기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다시 가져다 주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노하우가 있었다. 이막 발레파킹 제국의 생리. 발레파킹 업계에서 몇 달을 보내며 나는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차 대신 주차 서비스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쪽폭들이 주먹으로 밀어붙여 구역을 나누고 장사를 했다면 지금은 양해와 이해관계의 싸움이었다. 가게 사장들과 건물주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얽혀있느냐가 곧 수입을 결정했다. 민식 형이 운영하는 조직의 수입 구조는 이랬다. 평균 대당 4,000원을 받고 하루에 100대에서 많으면 700대까지 처리했다. 팁까지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었다. 그것도 순수 인건비였다.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재료비도 없고 임대료도 거의 없어. 순수하게 사람 손으로만 버는 돈이야. 민식 형의 말이 맞았다. 다른 사업과 달리 초기 투자 비용도 거의 없고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왔다. 나는 민식 형 밑에서 일하며 빠르게 이 바닥의 룰을 익혔다. 그리고 곧 독립할 기회가 왔다. 너도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다른 형님 아래에서 또 배워봐. 민식 형이 나에게 압구정동 일대 28개 건물 구역을 지닌 사장님께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작은 스튜디오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 구역이었다. 나는 각 가게 사장들을 찾아다니며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점차 내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희가 차 맡아드리면 손님들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주차 걱정 없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득해가며 28개 업소와 제휴를 맺었다. 웨딩홀, 뷰티 살롱, 고급 레스토랑, 펜션형 스튜디오까지 다양했다. 특히 졸업식 시즌이나 웨딩 시즌은 대목이었다. 하루에 500대 이상 처리하는 날도 있었다. 나는 어떤 차든 박스 테트리스를 하듯 빈자리를 찾아 박아 넣었다. 불법 주차 카메라 사각지대, 근처 원룸 주차장, 제휴가게 주차 공간까지 총동원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내게 28개 동 제휴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 달 수입이 1천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다. 압구정역에서 내려 내 구역으로 향하는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짭퉁만 입다가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은 몇 년 전 감옥에 있던 내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완전 사업가 같아. 민식 형도 내 변화를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민식 형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말이다. 산막 민식의 제안. 민식 형은 나보다 훨씬 큰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 40개 건물을 관리하는 큰손이었다. 감방에서 만난 동료였지만 이 바닥에서는 완전히 다른 급이었다. 민식 형과 우리 사장도 20년 전 구치소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했다. 그런 인연으로 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큰 사건이 터졌다.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뷰티 유튜버가 우리 구역에 3층짜리 대형 뷰티샵을 오픈한 것이었다.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하루 종일 손님이 몰려들었고 주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그 뷰티샵이 우리 구역과 민식형 구역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주차권을 두고 민식형과 우리 사장이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다. 야, 저기가 우리 구역이야. 무슨 소리야? 건물 주소 확인해봐. 두 사람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하루에 200대 이상 처리되는 알짜 구역이었으니 당연했다. 계산해보면 월 매출 5천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그런 와중에 민식형이 나를 불러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이었다. 야, 술 한잔하자. 평소와 다른 민식형의 표정을 보며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몇 잔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민식형이 은밀하게 제안을 해왔다. 야, 너네 사장 제끼고 우리 합쳐버리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다. 형, 무슨 말씀이세요? 임마,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그 형 아래서 한 달에 알바비 얼마 벌어? 한 300만 원 정도요. 나는 3천이야. 우리가 합치면 너도 그만큼 벌 수 있어. 민식형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어떻게 제껴요? 니네 사장이 맡은 차 몇 대 십자 드라이버로 몰래 긁어. 그럼 손님 난리 날 거 아냐? 거기서 가게 사장들이랑 손님 사이에서 이간질 좀 해. 사장이 관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민식형의 계획은 치밀했다. 사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가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형, 그래도 나 사장이랑 1년 넘게 같이 했는데 형도 예전에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내 말에 민식형은 비웃듯 웃었다. 임마, 정이 돈 먹여주냐? 내가 월 300씩 더 꽂아줄게. 해봐. 월 300만 원. 내 현재 수입 2배나 더 많은 돈이었다. 그 돈이면 강남에 원룸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었다. 사막 배신의 선택?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식형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월 300만 원 추가 수입. 그 돈이면 진짜 인생이 바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내가 마침내 상류층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월급 300만 원과 600만 원은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사장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다. 비록 전과자인 나를 믿고 28개 구역을 맡겨준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내가 실력을 보이자 점점 신뢰해 주었다. 며칠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래, 정이 돈 먹여주냐.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돈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민식형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VIP 구역에 차 몇 대를 골라 십자 드라이버로 살짝 긁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지만 차 주인이 발견하면 분명 화를 낼 만한 정도였다. 예상대로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야, 내 차 누가 긁었어?
아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장은 당황했다. 그동안 이런 사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났다. 나는 은근슬쩍 가게 사장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불만을 퍼뜨렸다. 요즘 사장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업체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점점 손님들과 가게 사장들 사이에 불신이 커졌다. 사장은 신뢰를 잃어갔다. 한 달 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주요 가게 몇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다. 미안하다. 다른 업체랑 계약하기로 했어. 그때 민식 형이 나타났다. 야, 이제 때가 됐다. 우리가 합쳐서 새로 시작하자. 결국 사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나는 민식 형과 손을 잡았다. 우리의 합병으로 세력은 압구정 청담 일대 절반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루 수익이 폭등했다. 나는 인생 역전을 한 기분이었다. 돈방석에 앉은 느낌이었다. 1분 주차해주고 4,000원. 단순산 술 계산으로 시간당 24만 원이었다. 하루 종일 폰게임을 하다가 주차 몇 번만 하면 일당 30만 원이 통장에 꽂혔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계좌이체였다. 현금 손님 중에는 팁으로 만원짜리를 더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통 큰 손님들은 5만원짜리를 주기도 했다.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 아니, 치킨이 아니라 한우를 시켜 먹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걸을 때 내 어깨는 으쓱해졌다. 명품 옷을 입고 롤렉스를 차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야, 진짜 성공했네. 완전 다른 사람 같다. 동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었다. 감옥을 들락날락하던 전과자에서 압구정의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것이다. 월 수입은 2,500만 원을 넘나들었다.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고 벤츠 E클래스도 샀다. 과거에 초라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민식 형과의 합작은 대성공이었다. 우리는 이제 압구정 청담 일대 발레 파킹계의 큰손이 되었다. 야, 우리 이제 진짜 돈 벌었다. 이런 게 인생이지. 민식 형도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가끔 사장 생각이 났다. 배신당한 후 완전히 몰락한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돈의 달콤함 앞에서 죄책감 같은 건 사치였다. 오막, 막장 반전. 그러나 업계의 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다. 성공의 단맛을 만끽하며 6개월을 보낸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압구정과 신사역 사이에 대형 타워형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우리 같은 발레파킹 업체들에게는 치명타였다. 손님들이 굳이 비싼 돈 주고 발레파킹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민식 형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민식 형이 속으로 이미 나를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민식 형의 전화 통화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래, 그 새끼도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정리하자. 그때 깨달았다. 민식 형이 나를 이용해서 사장을 제거한 후 이제는 나마저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관리하는 28개 구역 중 알짜배기 몇 개에서 차량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야, 내 차 누가 긁었어?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계약 해지해야겠는데? 똑같은 패턴이었다. 내가 사장에게 했던 그 수법을 민식 형이 나에게 쓰고 있는 것이었다. 십자 드라이버로 몰래 긁힌 차들, 가게 사장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퍼지는 불만의 목소리들, 모든 게 대자뷰였다. 아, 이거 똑같은 수법이구나. 나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가게 주인들과 손님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다. 민식 형은 뒤에서 부채질을 했다. 걔 요즘 관리 개판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더니 집중력이 떨어지나 봐.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어. 내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8개도. 제유왕이라며 추앙받던 내가 이제는 관리 못하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둘씩 가게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다. 월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2,500만 원이던 월 수입이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육막, 토사구팽. 결국 파국의 날이 왔다. 주요 거래처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했고
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때 민식 형이 나타났다. 마치 구세주처럼. 야, 네가 감당 못하잖아. 차라리 내 밑으로 들어와. 월급 줄게. 민식 형의 얼굴에는 가면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6개월 전 내가 사장을 배신할 때 그가 지었던 그 표정이었다. 월급이요? 그래, 월 400만 원. 어때? 나쁘지 않지? 400만 원. 불과 몇 달 전 내가 2,500만 원을 벌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마저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내가 사장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는 기분이었다. 배신의 쓴맛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다. 형,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임마, 비즈니스야. 감정 섞으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민식 형의 차가운 대답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었다. 28개 업소와의 제휴도 대부분 끊어졌다. 그 28개 업소는 결국 민식이 형이 다 먹었다. 결국 나는 민식 형 밑으로 들어가야 했다. 한때 동업자였던 사람의 직원이 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몇 달간은 그렇게 버텼다. 월 200만 원을 받으며 민식 형 밑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야, 요즘 발레 파킹 시장이 안 좋아. 공영 주차장도 생기고 인건비를 줄여야겠어. 민식 형이 월급을 150만 원으로 삭감했다.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이 되었다. 형, 이걸로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일 알아봐. 나도 어쩔 수 없어. 결국 나는 민식 형 밑에서도 쫓겨났다. 한때 앞 구정 청담 일대를 호령했던 내가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벤츠는 압류당했고 강남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다. 명품 시계와 옷들도 모두 팔아야 했다. 다시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야 했다. 마지막 장면 마이너스 원점.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다시 발레 파킹 알바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압구정이 아닌 홍대 근처 작은 술집 앞이었다. 하루 일당은 10만 원. 한때 하루에 30만 원씩 벌던 내가 다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느 금요일 밤 취한 손님 하나가 BMW 키를 내게 던지며 말했다. 이 차 키스 하나라도 나면 가만 안 둔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를 맡아주던 시절, 월 2,500만 원을 벌며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나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안전하게 맡아두겠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한 후 BMW를 몰고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감옥에서 민식 형을 만나 압구정으로 올라왔을 때의 설렘, 28개 업소와 제휴를 맺으며 제휴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의 자부심, 사장을 배신하고 민식 형과 합쳤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다시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 모든 것이 한바탕 꿈 같았다. 차를 주차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뉴스를 봤다. 압구정 일대에 대형 공영 주차장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시간당 1,0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발레 파킹 업계 큰 타격 예상. 뉴스 자막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쓴웃음을 지었다. 민식 형도 결국 어려워질 것이다. 그 교활한 남자도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민식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술 한잔하자. 홍대의 한 소주집에서 만난 민식 형은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야윈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공영 주차장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 민식 형이 한숨을 쉬며 소주를 들이켰다. 우리 다시 합쳐서 해보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나는 민식 형의 제안을 조용히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형,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남을 배신하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야, 무슨 소리야? 비즈니스에서 배신이 어디 있어? 그냥 경쟁이지. 그게 배신이었어요, 형. 우리가 한 일은. 민식 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외모는 초라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진 것 같았다. 몇 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식 형이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발레파킹 업체를 가장해 선불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한 혐의였다. 역시 그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뉴스를 보며 혀를 찼다. 민식 형은 결국 자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내가 배신했던 옛 사장이 새로운 사업으로 대박을 쳤다는 것이었다. 발레파킹을 접고 고급 차량 관리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진짜 운명의 장난이구나. 내가 배신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은 감옥에 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우연히 그 사장을 길에서 마주쳤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새 차를 몰고 있었다. 너 아직 여기서 일하고 있어? 사장이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일 때문에. 내가 사과하려 하자 사장이 손을 저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으니까. 사장의 관대한 모습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모두 먹고 살려고 한 일 아니야. 근데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야지. 사장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떠났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진짜 어른이 뭔지 알 것 같았다.